안녕하세요, 토토이즈입니다. 저희 토토이즈는 스포츠 논설 고문 등 스포츠 전문위원들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스포츠 전문 분석기관입니다. 경기 분석은 전문위원들이 조합해드리는 골드픽, 조합픽 앤드 축구 승부패를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의 변수로 인하여 조합픽이 변동될 수 있으니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 조합픽이 무료로 제공되니 매너 채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매너 행동 시 바로 강퇴 처리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는 91번, 160원, 174번, 122번입니다. 자, 그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6월 1일에 열리는 SSG 삼성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91번입니다. SSG 프리뷰. SSG 랜더스는 우한 윌머 폰트가 선발로 나온다. 폰트는 지난 KT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팀 타선도 고영표에 침묵하면서 승패 없이 물러났다. 폰트는 지난 경기 1회 조용호의 볼넷 배정대에 2루타를 허용 후 무사 2, 3루에서 알몬테의 희생플라이를 허용한 것이 유일한 실점이었다. 6회 심우준과 조용호의 연속 안타를 허용했지만 배정대를 병살타로 유도했으며 강백호를 거르고 알몬테를 상대한 작전이 성공이 됐다. 현재 폰트는 2승 1패 방어율 4.14를 기록 중인데 5월 복구 후 3경기에선 모두 6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폰트는 직구 슬라이더 커브 투심을 던지는데 직구의 구사율이 58.9%나 되며 평균 구속 148.4km에 육박하는 것이 특징이다. 폰트는 우타자 피안타율이 0.149로 좋은 모습이지만 좌타자 상대론 0.339로 약한 모습이다. 상대전에는 통산 첫 등판이다. 지난 경기 SS는 선발 문승원이 6이닝 7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원정에서 스윕에 성공했다. 3회 정은원과 최재훈의 연속 안타를 허용 후 1, 3루에서 이성열의 땅볼로 1점을 준 것이 유일한 실점이다. 2회엔 선두타자 힐리의 2루타를 허용 후 노수광의 번트로 1사 3루 위기를 맞았으나 박정현과 유장혁을 잡아내며 실점하지 않았다. 뒤이어 나온 불펜이 3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으며 김태우는 현재 2승 1패 1세이브 9홀드 방어율 2.96으로 좋지만 김상수는 2승 1패 1세이브 6홀드 방어율 4.41 서진용은 2승 4세이브 방어율 4.15로 아직은 아쉬운 모습이다. 현재 SS는 연투인 투수는 없는 상태이다. 타선에선 오태곤이 1홈런 2타점 박성환이 3안타 정희윤이 2안타 1타점 추신수가 2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안타를 기록하며 타율을 0.233까지 올렸지만 6회에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된 것은 아쉬웠다. 현재 최정희 무릎 부상으로 지난 경기 나오지 못했고 추신수도 종아리 통증으로 이번 경기 출전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르위키와 박종문이 부상으로 2군으로 간 상태이며 이태양도 현재 2군으로 간 상태이다. 현재 상대전적 2승 1패로 앞서 있는 SS는 폰트가 호투를 하면서 추신수와 최정이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삼성 프리뷰. 삼성 라이온즈는 저완 백정현이 선발로 나온다. 백정현은 지난 NC전에서 5.1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 투수가 됐다. 1회 이명기의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으며 나성범과 양의지 박성민의 볼넷을 내주며 말루 위기까지 갔지만 강진성을 잡아내며 위기를 넘겼고 5회엔 김태군과 이명기의 안타를 맞으며 2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나성범을 삼진 처리했고 양의지의 볼넷 알테어를 삼진 처리 후 마운드를 내려갔고 심창민이 막아내며 추가 실점하지 않았다. 현재 백정현은 4승 4패 방어율 4.08을 기록 중인데 5월 앞선 3경기에선 모두 4실점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경기에선 좋은 모습이었다. 백정현은 슬라이더 투심 직구 체인지업을 던지며 슬라이더 투심 직구 체인지업 모두 비슷한 비율로 던지며 투심의 평균 구속은 134.1km 슬라이더는 124.8km 직구는 135.7km를 기록 중이다. 백정현은 좌타자의 피안타율 0.234 우타자의 0.304를 기록 중이며 상대전은 2019년 1승 1패 방어율 5.23 이후 처음이며 김강민 5타수 2안타 최정 6타수 1안타 김성현 4타수 1안타 등을 상대했다. 지난 경기 삼성은 선발 이승민이 4.1이닝 7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다. 2회 양석환의 솔로 홈런을 허용했고 4회엔 양석환의 볼넷 김재호의 2루타를 맞았고 정수빈의 2타점 적시타를 내줬다. 5회엔 김인태의 솔로 홈런 후 페르난데스의 안타를 내주고 마운드를 내렸고 최지광이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뒤이어 불펜즈는 4.2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필승조 투수들이 점검 차원에서 나오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현재 우규민은 3승 1세이브 9홀드 방어율 0이며 오승환도 1패 14세이브 방어율 3.00인데 리그 1위를 기록 중이다. 심창민과 최지광 좌완 이승현이 연투를 기록 중이지만 월요일이 휴식일이었던 관계로 등판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이다. 타선에선 피렐라가 2안타 1타점으로 분전했지만 그 외 타자들이 아쉬운 모습이었다. 피렐라는 현재 타율 0.352 13홈런 39타점으로 타율 리그 3위 홈런 리그 1위 타점 5위로 전방위적인 모습이다. 현재 삼성은 박혜민과 이성규가 부상이지만 박혜민은 이번 경기에선 출장이 예상되며 라이블리가 부상으로 2군에 있는 것이 아쉬운 삼성이다. 현재 1승 2패로 열세인 삼성은 이번 경기에서 백정현이 제구가 잘 되면서 정타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승리의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폰트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 폰트의 약점이라면 좌타자를 상대로 고전하는 전력이라는 점인데 이는 삼성의 중심 타선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폰트의 구위 자체가 확실히 좋은 만큼 힘으로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 삼성을 처음 상대한다는 점에서도 이 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정현은 SSG를 상대로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승운이 상당히 없었다. 백정현이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복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강하다는 점은 백정현의 호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수진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타선 부분에서 최근 팀적으로 상승세인 SSG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기는 SSG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9.5 언더. 두 번째 경기는 6월 2일에 열리는 콜로로키 텍사레인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165번입니다. 콜로로키 프리뷰.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우한 헤르만 마르케스이다. 마르케스는 28일 매치 경기에 등판해 6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했지만 패전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헤르만 마르케스는 11경기에 등판해 3승 5패, .47에러를 기록하고 있다. 헤르만 마르케스는 텍사스 상대로 통산 2경기에 등판해 0승 2패, 2.31에러를 기록했다.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헤르만 마르케스이다. 텍사스 타선을 상대로는 25타수 5피안타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타자에게 우위를 점했지만 호세 트레비노 상대로 2타수 2피안타로 약한 모습을 보인 헤르만 마르케스이다. 콜로라도는 최근 2연속으로 루진 시리즈를 기록하며 팀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특히 29, 31경기 연속으로 영봉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콜로라도는 최근 타선에서 준수한 타율과 출루율을 기록해주고 있지만 장타가 많이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타선 내에서 홈런을 쳐줄 선수가 부족한 것이 아쉬운 상황이다. 콜로라도의 선발진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리그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콜로라도의 불펜 역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콜로라도 불펜의 필승조는 마무리 데니얼 바드, 세더 카를로스 에스테베즈 마이클 기분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5일간 휴식을 취한 이후 31일 경기에 등판해 데니얼 바드가 세이브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발과 개투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일찌감치 경기가 넘어가는 상황이 많아 등판 기회가 적었던 콜로라도의 필승조이다. 이번 경기 직전 하루 휴식일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없이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콜로라도의 필승조이다. 텍사레인 프리뷰.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우한된 더닝이 등판한다. 더닝은 27일 에인절스 경기에 등판해 4이닝 동안 7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기록했다. 댄 더닝은 이번 시즌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2승 4패 4.75에러를 기록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댄 더닝은 콜로라도 상대로 커리어 통산 첫 경기를 가지게 되었다. 콜로라도 타선 역시 처음으로 상대하는 댄 더닝이다. 타자에게 유리한 콜로라도의 홈구장에서 처음 만나는 타자들과 승부하는 댄 더닝이기 때문에 초반 기선제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댄 더닝이다. 텍사스는 최근 6연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 11연패로 팀 분위기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시애틀과 4연전에서 4연패를 기록하는 도중 탄니은에서 2점 이상 뽑아내지 못하는 빈타를 보여주며 아쉬움을 남겼던 텍사스이다. 이번 시리즈 역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을 텍사스이다. 텍사스는 타선에서 출루율 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강점이었던 장타력 역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발진은 에이스 카일 깁슨과 코헤이 아리하라 등의 전력 이탈되면서 리그 최하위급의 성적을 기록하며 경기를 일찌감치 내주고 있다. 불펜진 역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텍사스 불펜의 필승조는 마무리 이안 케네디 셋업 조시 스볼츠 조엘리 로드리게즈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연패 기간 많은 등판은 하지 않았지만 등판한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경기는 많은 휴식과 더불어 하루 휴식일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체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리드 상황에서 세이브와 홀드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텍사스의 필승조이다. 결론. 최근 마르케즈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다. 홈 경기에서도 샌프란시스코전을 제외하면 좋은 모습으로 후어스필드의 부담을 이겨내는 모습이다. 삼진 능력이 괜찮은 마르케즈인 만큼 타선 부진을 겪고 있는 텍사스를 상대로는 충분히 호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닝은 직전 경기 크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 시즌 더닝의 피홈런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원정 경기에서 홈런으로 무너진 경기들이 존재한다. 이번 경기가 쿠어스필드 경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더닝이 고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콜로라도의 팀 타선이 침묵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이 산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은 다르다. 반면 텍사스는 계속해서 타선 흐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타선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기는 콜로라도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9.5오버. 세 번째 경기는 6월 2일에 열리는 CML이 오크렛을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174번입니다. CML이 프리뷰.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저한 마르코 곤잘레스다. 마르코 곤잘레스는 4월 28일 휴스턴 경기에 등판해 6이닝 2실점을 기록했지만 패전을 당했다. 그 이후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한 뒤 한 달여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된 마르코 곤잘레스이다. 마르코 곤잘레스는 이번 경기를 통해 부상에서 복구하기 때문에 3이닝 혹은 4이닝 정도 소화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 시즌 마르코 곤잘레스는 5경기에 등판해 1승 3패 5.40에러를 기록하고 있다. 마르코 곤잘레스는 오클랜드 상대로 통산 11경기에 등판해 5승 3패 3.92에러를 기록하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클랜드 타선을 상대로는 184타수에서 48피안타를 허용했다. 매체프먼 상대로 26타수 14피안타 1피홈런 제드 로우리 상대로 8타수 5피안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준 마르코 곤잘레스다. 시애틀은 직전 경기 오클랜드와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다. 선발이었던 길버트가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선전했지만 필승조 미시의 위치가 2실점을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선에서는 9번 1턴이 3런 홈런을 쳐내면서 분전했고 10회의 머피가 희생플라이를 쳐내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던 시애틀이다. 시애틀은 최근 5연승을 거두면서 최근 분위기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은 타선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타율 출루율 모두 리그 최하위를 달성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애틀의 타선이다. 시애틀의 선발진 역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등판한 선발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 불펜의 필승조는 2명의 마무리 케이넌 미들터 라파엘 몬테로, 세더 벤선이 미스위직 윌 베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26일 몬테로와 미스위직이 등판해 홀과 세이브를 기록했고 30-31일에는 2명의 마무리 차례로 등판해 세이브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경기에는 연투 상황이기는 하지만 투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시애틀의 필승조이다. 오클렛을 프리뷰.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오완 크리스 베시드이다. 크리스 베시드는 28일 에인절스 경기에 등판해 9이닝 완봉을 달성하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베시드는 이번 시즌 11경기에 등판해 5승 2패 3.21 에러를 기록하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베시드는 시애틀 상대로 통산 10경기에 등판해 1승 4패 3.56 에러를 기록했다. 다소 승운이 따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애틀 타선을 상대로는 44타수에서 8피안타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JP 크로포드 상대로 10타수 3피안타, 카일 시거 상대로 18타수 3피안타 1피 홈런을 허용했던 크리스 베시드이다. 오클랜드는 직전 경기 시애틀과 맞대결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연장 승부 끝에 아쉬운 패배를 당하였다. 선발 카프리엘리언이 3.2이닝 사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했지만 이후 불펜진이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10회 마지막 순간에 실책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오클랜드이다. 오클랜드는 최근 3연패를 달리면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오클랜드는 최근 타선에서 많은 장타를 때려내고 있긴 하지만 타율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스럽게 출루율이 떨어지면서 좋은 공격력을 펼치고 있지 못하는 오클랜드다. 선발진과 불펜진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오클랜드 불펜의 필승조는 2명의 마무리 제이크 디에크먼 루트리비노, 셋업 유세미로, 페딧 서지오 로모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27일 경기 디에크먼이 세이브를 28일 트리비노가 세이브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직전 경기에는 모든 필승조가 등판해 무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야수들의 실책으로 인해 경기를 내주었다. 이번 경기에는 연투 부담이 있으나 투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필승조이다. 결론. 느코 곤잘레스는 이번 경기 부상 복귀전을 치룬다. 긴 이닝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곤잘레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었던 곤잘레스인 만큼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인 부분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다만 매체프먼에게 고전하였고 노우리에게도 고전하였다. 곤잘레스가 적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안정된 실점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애틀의 최근 불펜진 흐름을 감안한다면 불펜진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시는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을 상대로 통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승운이 없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하지만 크로포드를 제외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충분히 호투 가능성이 높다. 오클랜드가 앞선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시애틀은 상승세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애틀 타선 흐름도 사실 오클랜드의 실책이 아니었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부진하였고 불펜진이 현재 부담이다. 이 경기는 오클랜드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8.5언더. 네 번째 경기는 6월 2일에 열리는 슬로바키 불가리아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122번입니다. 슬로바키 라인업 두리스 마크 두다 로보트카 흐로마다 쿠츠카 후보칸 스크르니어 사트카 페카릭 두브라브카로 예상됩니다. 슬로바키 프리뷰. 피파 랭킹 36위의 슬로바키아가 유로 대회전 친선전을 치룬다. 최근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다. 직전 월드컵 예선에서 난적인 러시아를 잡아냈다. 슬로바이카의 문제점이 공격적인 부분에 있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이골을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공격진은 두리스가 이끄는데 공격진은 사실 슬로바키아의 가장 취약점이다. 슬로바이카의 롱볼 축구가 좌우를 크게 흔들리며 측면을 흔들어낸 이후 낮은 크로스를 통하여 중앙 침투 자원들을 활용하는 형태가 많다. 또한 적극적인 중거리 슈팅 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거 슬로바키아의 문제점은 중원에서 함식 의존도가 높았기에 함식이 중앙선 아래까지 내려와 공격 작업이 이어지며 속도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함식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며 최근 각 소속팀에서 활약이 좋은 두다나 로보트카 하라슬린 베네스 등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경기력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신구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어지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충분히 기대 요소이다. 수비라인은 인테르의 스크리니어를 중심으로 헤르타 베를린의 페카릭이 존재하고 키퍼는 뉴캐슬의 두브라브카가 이끈다. 수비력으로 경기를 풀기에도 충분한데 이번 경기는 공격에서의 속도전을 살릴 수 있을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불가리아 라인업 크라예프 델레프 스베타노프 부토프 크리스타디노 데스포도프 네디아코프 초체프 안토프 흐리스토프 미하일로프로 예상됩니다. 불가리아 프리뷰. 피파 랭킹 71위의 불가리아는 최근 부진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하였는데 공격의 부진이 계속해서 문제점이다. 10경기로 확장을 하더라도 6경기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할 만큼 공격 부진이 심각하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더에서 네델레프가 부상으로 소집되지 않았고 주장인 코스타디노프가 소집되지 않았다. 수비에서도 베테랑 포포프와 제네프가 각각 소집되지 않았다. 최근 성적이 부진하였기에 이번 소집에서는 경험을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소집되었다. 공격에서는 포르투갈 하부리에서 뛰고 있는 크라예프가 그나마 기대해볼 만하고 스페자의 칼라비노프 정도가 기대를 해볼 만한 자원들이다. 미드필더는 여전히 경쟁력이 좋지 못한데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수비에서는 볼로냐의 안토프가 유망주인 만큼 이제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 불가리아는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기에 이후 친선전도 강팀들과의 일전이다. 불가리아로서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경기라는 점은 그래도 기대를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다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결론. 슬로비키아는 유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기에 이번 경기는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자신들의 롱볼을 어떻게 살려낼지가 관건이다. 그래도 슬로바이카의 좌우 측면 자원들은 불가리아보다는 확실히 우위이다. 불가리아는 최근 공격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 이는 세대 교체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문제점을 불가이라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단순한 패턴들이 많기에 슬로바키아를 괴롭히기는 힘들다. 슬로비아키아의 공격력을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거리 슈팅 능력과 측면 침투력은 한 골을 만들기는 충분해 보인다.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2.5언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